코리안 벨가든 완공 10주년을 맞아 한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한데 모여 축제 한마당을 벌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은 억지에 초점을 맞추고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에 한국과 일본을 핵심 동반자 동맹으로 삼을 것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새 경제협력체 IPEF가 출범해 중국과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이 분유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 분유를 대량 공수해오는 이례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5세 미만 영유아들의 코로나 백신 사용이 6월 중순 승인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마음의 고향 코리안 벨가든이 지난 토요일 완공 1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갑작스런 더위에도 많은 한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행사들을 함께 즐겼는데요. 행사를 주관한 한미문화재단 측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리안 벨가든 완공이 벌써 열도를 맞았다며 한인들에게는 마음의 고향,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속 작은 한국 코리안 벨가든이 완공 10주년을 맞아 한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축제 한마당을 벌였습니다. 갑작스런 더위에도 코리안 벨가든 곳곳에는 이민 1세대부터 어린아이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미문화재단 이정화 이사장은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코리안 벨가든 완공이 벌써 10년이 됐다며 남다른 감회를 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 일들이 정말 생각해보면 힘들었지만 우리 동포들의 협조, 많은 사람들의 기도 참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합니다. 북버지니아 공화국도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은 지역민을 초대해 함께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코리안 벨가든 완공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This is in fact the finest Korean Bell Garden in the Americas. And you probably know that already, but it can't be said enough. And we're so grateful. Welcome to the 1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Bell Garden at Meadowlark Gardens. We are so happy to be here. This is a big day for 코리안 벨가든 곳곳에는 한미문화재단에서 마련한 전통놀이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한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리 가. 네, 그 코리안 벨가든 예. 10주년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셨는데 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런 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기분이 째집니다. 아주 그냥 째죠. 아니 기분 좋아요. 네,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에 네. 코리안 벨가든 같은 이런 곳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마 아시안 피플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올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보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좋죠. 아까 애국가 부르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럿이 이렇게 다 모여서 애국가 부르는 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데 와서 부르니까는 참 좋더라고요. 이번 10주년 행사에는 제프 맥케이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의장, 존 포스터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 WKTV 케빈 윤 사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너무 좋은 행사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훨씬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But always a beautiful day to come out here and celebrate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double down on what a beautiful park this is and a great treasure, not just for people in this area, but from people all over the country to be able to come and reflect in. And it's been 10 great years. Looking forward to the next 10 years. I just want to say how fortunate we are in Fairfax County to have such an amazing Korean population, American Koreans, and the fact that they would pick this beautiful park for this Bell Garden, it's a wonderful thing. 어린이 한복쇼와 태권도 시범은 물론 다양한 전통 공연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한인들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한국 전통 문화의 우수함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미문화재단은 올해도 북버지니아 공화국에 3만 불을 기부하며 앞으로 코리안 벨가든의 유지 보수에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한일 방문에서 대북 정책에선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하게 억지에 초점을 맞춘 당근과 채찍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팽창 정책을 펴는 중국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들을 규합하고 동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이전으로 되돌아간 한반도 정책을 공식화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서는 트럼프의 러브레터를 버리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면서 억지에 초점을 맞춘 군사훈련을 복원시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김정은 위원장과 3번이나 만나면서 사랑에 빠졌다고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브레터를 버린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규정했습니다. 대신 오바마 때와 비슷하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Including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further strengthening our deterrence posture.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당근은 김정은 총비서와 직접 만날 수도 있다는 대화와 외교의 길을 열어둔 것이고 채찍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다시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총비서가 비핵화에 진정성과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고 트럼프 때의 톱다운 방식과는 정반대인 바텀업으로 접근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오바마 때로 되돌아간 것으로 그때처럼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오바마 시절에 전략적 인내와 거의 같다면서 이는 예전과 같이 대북 협상은 없고 더 많은 핵미사일 실험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나 한미 훈련 중지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완전하고도 증명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무기 해체, 즉 CVID를 다시 요구해 해결하기 어려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부르는 코비드와 거의 같은 약자라고 꼬집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한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에도 긴장을 고조시킬 강력한 맞대응은 피하면서도 한미 군사훈련을 다시 확대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는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둘째, 한미 동맹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 동맹을 훨씬 뛰어넘어 경제안보, 기술안보, 공급난 해결 등을 함께 대처해 나가는 린치핀 핵심 동반자 동맹으로 삼을 것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세계 최대인 삼성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지구촌에서 공급난을 겪고 있는 컴퓨터 칩을 비롯한 전략물자 확보에 두 손을 맞잡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일 방문을 통해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염에 휩싸인 유럽 지역 때문에 아시아 지역 중국 견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유럽의 러시아와 아시아의 중국의 도전에 동시 대응하는 데 한일 등 핵심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지원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standing together, part of a global response to condemn Russia's flagran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to hold Russia accountable and to support the people of Ukraine. 미국은 한국에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이 어렵다면 더 많은 자금 지원을 해주길 요청한 것으로 VOA 등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모두 13개국이 참여하는 IBEF라는 새 경제협력체가 출범해 중국과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주도의 15개국이 참여해 지구촌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RCEP에 비해 미국 주도의 IPEF는 13개국으로 숫자는 적지만 경제 규모는 40%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블록이 중국 주도의 RCEP에 이어 미국 주도의 IPEF가 공식 출범해 슈퍼 파워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대다수 국가들은 이 두 곳에 모두 참여해 중첩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안보, 군사력, 외교력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출범한 것이어서 참여국들도 줄타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연결하고 일본과 인도, 호주 등 쿼드 정상들이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영어 약자로 IPEF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IPEF 창립부터 동참한 미국을 비롯한 13개국들을 환영하며 21세기 경제에 걸맞는 새 규칙을 써서 우리 모두의 경제를 빠르고도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nk you all for joining today for the launch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화상으로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경제 주도국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영내국과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탈퇴했던 TPP, 환태평양 경제협력체에 단순히 재가입하는 대신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출범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IPEF는 지구촌 경제에서 40%나 차지하게 돼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 됩니다. 이에 앞서 올 1월 1일부터 가동된 중국 주도의 RCEP은 참여국 수에서는 15개국으로 더 많지만 지구촌 경제에선 30%를 차지해 최대 블록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한일 양국을 포함해 중국 주도의 RCEP 참여국 15개국 중의 절반인 7개국이 두 곳 모두 참여해 중첩되고 있지만 미중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줄타기 행보를 할 수밖에 없어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IPEF는 앞으로 1년 내지 1년 반 동안 공급망 확보, 청정에너지 확대, 부패 방지, 디지털 협력 등 4대 분야를 놓고 협상을 벌여 최종 합의해야 하며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먼 길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미국 주도의 IPEF는 중국 주도의 RCEP과는 다르게 미국 내 반대론 때문에 관세 면제나 관세 인하, 이에 따른 미국 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아직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같은 일부 참여국들은 미국이 IPEF를 단지 중국 견제에만 이용하려 할 경우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이 분유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 군용기 편으로 분유를 대량 공수해오는 이례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차 분이 일요일에 도착한 데 이어 2차 분도 이번 주에 공수해오면 분유 대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예기치 않은 분유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례적인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군 수송기를 동원해 유럽에서 분유들을 대량 미국에 공수해오는 분유 공수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이른 새벽 시간에 트위터로 분유 공수작전을 알릴 정도로 정상 외교보다 국내 문제 해결에 온통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유 공수작전에 따라 1차 분은 미군 수송기들이 독일 람스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39톤, 132팔레트의 분유를 싣고 날아와 인디애나폴리스에 도착했습니다. 1차분 분유는 8온스병 50만 개로 우유 알러지가 있는 영유아들에게 제공하는 특수 분유들인데 9,000명의 영아,
18,000명의 유아들이 일주일을 이용할 수 있는 양으로 연방농무부가 밝혔습니다. 2차 부는 그보다 많은 파론스병 150만 개의 새 종류 분유들을 이번 주 안에 공수하게 된다고 농무부는 밝혔습니다. 독일 등 유럽에서 구입해 대량 공수해온 분유들은 인디애나폴리스와 펜실베니아의 분배센터들에서 페덱스 소속 항공기나 트럭편으로 미 전역에 배포됩니다. 미국의 분유 대란은 지난 2월 전체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최대 분유 생산 판매 회사인 에보트가 영유아 4명의 입원과 2명의 사망 사태와 관련해 분유를 대량 리콜하고 생산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분유가 동나는 사태를 빚은 겁니다. 분유 대란이 벌어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분유 공수작전을 명령해 유럽 지역에서 분유를 미 군용기 편으로 대량 공수해 전역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럽에서 공수해오려면 2주일이나 걸리는데 이번에는 사흘 만에 공수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시에나 사용하는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에보트사가 다시 분유를 대량 생산해내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긴급 대응은 분유 대란에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어머니들과 가정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를 더욱 부채질하고 자신의 국정 수행 동력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 10일 NBC 조사에서 39%로 떨어진 데 이어 16일에 나온 퀴니피액 대학 조사에선 35%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은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동시에 공화당에게 빼앗길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공화당에게 빼앗기면 바이든 대통령은 입법 사안에서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2024년 재선 도전을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 코너에 내몰릴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아직 승인되지 않고 있는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사용이 6월 15일을 전후에 승인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FDA는 6월 15일 외부 자문위원회를 열어 화이자와 모더나가 신청한 생후 6개월 이상부터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상당수 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5세 미만 영유아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6월 15일 전후에 승인될 것으로 FDA가 예고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6월 15일 외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화이자와 모더나가 신청한 5세 미만 영유아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승인할지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자문위원회의 논의 일정을 공개한 것으로 미루어 5세 미만 영유아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도 6월 15일 전후에 승인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FDA와 CDC가 긴급 사용을 승인하게 되면 6월 중순부터 마지막 남은 연령층인 영유아들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해져 생후 6개월부터 5세 미만들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미국에선 모든 연령대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 연령대를 제외하면 부스터 접종까지 승인돼 있습니다. 5세 미만 영유아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승인될 경우 화이자와 모더나는 다소 다른 접종 방식으로 백신 접종에 착수하게 됩니다. 화이자는 한 번에 3마이크로그램으로 3번 접종하게 되고 모더나는 25마이크로그램으로 2번 접종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성인들보다 극소량을 주사해야 하는 영유아들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3마이크로그램을 2번 접종하면 중증 발병을 40% 막아주는 반면 3번 접종하면 80%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3번 접종을 채택한 것으로 FDA에 보고했습니다. 2번 접종을 제시한 모더나는 2세 이하에선 중증 발병을 51% 막아주고 2세부터 5세까지는 37%를 방어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상당수 부모들이 영유아들만 백신 접종을 승인하지 않아 불안감을 호소해왔습니다. 상당수 부모들은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선호하지 않고 있으나 적지 않은 숫자는 5세 미만의 영유아들도 백신 접종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